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 즉 GMO가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인 이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안전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GMO 사용 여부를 알 수 있게 GMO 완전 표시제를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뒤에 논란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법을 꾸준히 발의해 오신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의원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한창 선거 지원 유세 중이라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그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지원 유세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경북 지역은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에게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곳인데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번 선거 분위기는 좀 어떤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천지가 개벽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예. 과거 선거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천지가 개벽했다. 예, 제가 다니면서 심층 면접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해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수이긴 하지만 지금 저 보수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끄럽다, 이런 말씀 자꾸 하세요. 예. 그리고 최근 이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보수층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이 유보층으로 돌아서고 이번에는 그 자유한국당에게도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여론이 바닥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뭐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 뚜껑이 열리면 그날 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좀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앞서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GMO 관련 제품들이 늘면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좀 충격적인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의 GMO 대량 수입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난 2001년부터 GMO 의무 표시제를 도입을 했고 표시 범위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긴 한데 저도 소비자 중에 한 명이지만 마트에서 보면은 그 제품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그렇죠. 수입은 분명히 많이 해오는데 마트에 가면 없어요. 그 이유가 GMO 표시제를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는 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제품에 GMO 원료가 들어갔으면 들어갔다라고 표시하는 원료 기반 표시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이 식품은 가공식품 아닙니까? 그죠? 가공된 이후에도 GMO 유전자, DNA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를 GMO를 썼다 하더라도 가공한 이후에 DNA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그러면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표시 의무를. 근데 유럽은 전자를 써요. 원료가 썼으면 썼다. 근데 이게 더 합리적인 것이요. 사람들은, 소비자는 이 제품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원료 기반에서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빨리 원료 기반 표시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왜 그런 면제 조항들이 많이 붙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표시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뭐.
어느 쪽에서요? 기업 쪽에서요? 아니면? 그렇지, 당연히 기업 쪽에서죠. 예, 예. 그러니까 표시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아직까지 GMO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예. GMO의 안전성과 관련 없이 그것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나는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표시를 안 하고 싶은 게 맞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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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때까지 정책이 기업의 요구를 먼저 반영한 것이죠. 예. 그런데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요구도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이건 국민의 기본권이다.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고 그 정보를 제공해라라는 것이 요구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요. 협상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런데 사실 예. 그 GMO 표시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민의 청원이 잇따르니까 청와대가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을 할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통상 마찰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러면서 지금 추후에 사회적인 합의체에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청와대 예. 답변은 어떻게 보셨고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염려만 한 것은 아니고요. 예.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했어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이 문제를 짚어본 그 과정이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청와대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아. 그리고 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바꾸면 그 정책을 바꿈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염려는 동시에 생깁니다, 항상. 예.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어를 하면서 필요성을 충족시킬까라는 것이 정책 변화의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꼼꼼하게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청와대가 아직 그 준비가 덜 돼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원료 기반 GMO 완전 표시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으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그 시행 범위를 확대하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앞서가진 못해도 국제적인 그런 선진국 기준에는 좀 우리가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앞서서 우리나라가 그 예. 세계 GMO 대량 수입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약 200만 톤의 그 식용 GMO를 포함해서 약 예.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참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 GMO의 국내 유입을 막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위험성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GMO 곡물을 주요하게 생산하는 데는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예. 아메리카 대륙을 벗어나면 GMO 곡물을 크게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곡물 수입선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만 가지고는 이 수급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동북아 경제협력 얘기를 말로만 하고 아직 실현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하면 연해주, 몽골, 그리고 중국의 북방 삼성 이쪽을 잘 활용하면요, 우리가 필요한 곡물의 양들을 훨씬 더
가능하고요. 해결 가능하고요. 예. 이 지역은 전부 다 GMO 생산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 하루빨리 좀 평화무드를 지금 예. 성공시키는 것이 이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 뭐 이와 관련한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는데, 예, 좀 예. 하루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세먼지 관련한 현안도 좀 여쭙겠는데, 지금 예. 뭐 해마다 지금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모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난달 16일인가요? 그 예. 산림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예.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고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발생 원인을 통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세먼지가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요. 미세먼지가 도시에 꽉 차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예, 고립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도시에 꽉 차갖고 바람도 안 불고 그대로 고정돼 있으면 계속 그걸 마시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도시에 숲을 잘 디자인해서 바람의 길을 여는 거예요. 예. 숲이 바람의 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통이 원활해지고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보다 도시를 쾌적하고 청정하게 만드는데 숲이 기여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숲을 잘 디자인 조성해서 미세먼지, 그러니까 바람의 길을 열고 그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는 이러한 논지였어요. 예. 그 대안에 대한 말씀만 들어도 뭔가 공기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미세먼지나 GMO 모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알 권리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해법이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인지 철저하게 좀 잘 살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권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